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웬 에러를 먼저 배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썬 코딩 배우면서 정말 정말 수많은 에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에러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해결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받다 보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어, 에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에러들이 날 수 있는지, 에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에러를 내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헬로 파이썬 요거 되게 많이 쳐봤죠. 뭐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코드를 알려드리면 쳐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옴표를 하나 빠뜨렸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죠. 신텍스 에러.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뭐 이렇게 스캐닝을 하다가 신텍스 에러가 났다. 뭔가 문법이 틀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보면 아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게 유도리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오타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에서 질문을 받으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오타로 인한 에러이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분들한테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간단한 에러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또는 여기서 따옴표를 안 쓰셨어요. 그런 거 알려드리면은 어떻게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마를 팍팍 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도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코드를 써봤고, 이제 에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문법 에러,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는 에러입니다. 위에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파이썬 문법으로는 문자열을 끝낼 때에 따옴표로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법 에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문법 에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놀랍지만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에러가 난 건지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위치도 이렇게 표시해 줬잖아요.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그걸 이제 잘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치기 쉬운 에러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 에러.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실행 시에 나는 에러. 아마도 이제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에러인데 이거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리 에러. 문제 없이 코드가 실행되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문제가 없이 코드가 실행되고 원하는 결과도 나오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밈을 보면은 it doesn't work, why? 이게 왜 실행이 안 되지? 왜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it works, why?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왜 되지? 이런 게 이제 논리 에러인 거죠. 이게 사실 가장 고치기 어려워요. 문법 에러나 실행 에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래도 파이썬이 어느 정도 알려주기 때문에 고치기가 쉬운데, 3번 같은 경우가 정말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에러를 맞닥뜨렸다,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치기 쉬운 에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러가 나왔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지 말고, 에러가 나왔다,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 저걸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를 그러면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 파이썬 문법을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에러가 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린트 Q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해보면 name error, name Q is not defined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Q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일단은 name error라고 써 있으니까 이 에러가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알려준 거예요. 그 name error 이외에도 뭐 제로 디비전 에러, 뭐 타입 에러 뒤에서 살펴볼 건데 다양한 종류의 에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의 나머지 부분 name Q is not defined.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name error라는 에러가 난 거고 상세하게는 Q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Q라는 애를 한번 정의를 해줘 봅시다. Q를 1로 정의를 해볼게요. Q라는 변수에다 1을 넣고 여러분들이 뭐 변수를 할당하고 이런 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Q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1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거로는 읽으실 수 있겠죠. 대충. 프린트 Q 이렇게 해보면은 실행이 잘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는 Q가 define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에러였고 여기에서는 Q라는 걸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Q를 출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에러가 났을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에러가 났구나. 아, 디테일은 이렇구나. 그럼 이걸 고쳐주면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고치는 시도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고칠 수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도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은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네임 에러 말고 다른 다양한 유형의 에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1 더하기 뭐 파이썬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딱 봐도 아 숫자랑 문자는 더할 수 없겠다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타입 에러라는 에러가 나고 unsupported operand type for 뭐 int랑 str를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는 연산을 정수와 문자열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정수랑 문자열을 더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난 거죠. 얘는 두 가지 다른 타입을 연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는 뜻이고 뭐 10 나누기 0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제로 디비전 에러. 그러니까 너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했다. 근데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비전 바이 제로. 내가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를 출력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카 브랜드. 그래서 볼보, 카 브랜드들을 좀 써봅시다. 기아, 그리고 포르쉐, 좋은 브랜드 써봅시다. 네. 그래서 카 브랜드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앞에서 뭐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런 거 넣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리고 앞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 원소를 가지고 오려면은 0번째, 파이썬은 0부터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지금 얘가 원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럼 원소 인덱스를 3으로 가진 원소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나냐면 인덱스 에러,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건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안에 3이라는 인덱스를 가진 값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의 에러들을 지금 저랑 같이 살펴보셨어요. 타입 에러. 그 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 그 다음에 인덱스 에러.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에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파이썬 에러 타입스 아니면 파이썬 에러 종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에러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에러를 만났을 때 사실
이 에러가 왜 생겼는지 저는 이렇게 보고 읽어서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어느 에러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그래서 바로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검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개발자를 위한 정보 검색 팁이라는 이 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검색은 잘하는 걸까? 이 기준에서 제가 검색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색을 할 때 개발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할 때 가장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 검색하는 거는 네이버도 괜찮겠죠. 근데 개발 문서를 찾는 데에는 구글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한글 문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국내 기술 수준이 낮다거나 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 IT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생산되며 정보가 한국어로 바뀌어서 전파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오역이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여타 다른 이유로 영문으로 검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영문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검색도 하다 보면 늡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또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문으로 검색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검색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꿀팁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잘 읽어보시고 에러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에러는 스트레스를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색도 활용하시고 에러를 잘 해결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구글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구글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